4부작을 남겨두고 있는 천국보다 아름다운, 오늘은 8화 내용을 간략히 짚어보고 앞으로 놓치면 아쉬운 포인트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 8화에서는 시어머니 환생길을 배웅하는 해숙과 낙준 부부의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또 소미와의 악연을 짐작해 했던 하와이안 셔츠 차림의 남자가 형사 출신 강정구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람은 낙준과도 심상치 않은 인연으로 얽혀있는 인물임이 드러났죠. 거기다 고구마처럼 다가왔던 소미의 낙준에 대한 마음. 8화는 그야말로 감정의 롤러코스터였습니다. 길을 가던 낙준에게 먼저 아는 체를 하는 한 노인. 그때 소미가 목을 조르던 그 인물이었습니다. 구해줘서 고맙다며 호탕하게 웃는 이 남자는 초면에 아주 수다스럽습니다. 자신이 왕년에 꽤 잘 나가던 형사였다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하는데요. 자신이 왕년에 도둑놈 잡는다고 영등포에서 수유리까지 날아다니며 영등포 백상어라 불렸다는 TMI까지 시전. 이를 듣던 낙준은 문득 호기심에 노인의 직업이 뭐였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경찰이었다고 서슴없이 답하는 남자. 50년 전 영등포에서 자신을 모르면 간첩이었다고 덧붙이기까지 하는데요. 그렇다면 소미와 이 남자는 무슨 관계였길래 소미는 분노에 차 이 남자의 목을 졸랐던 걸까요? 낙준 역시 생각이 여기까지 미친 거겠죠. 그래서 이름을 물어봅니다. 강정구라고 답하는 이 남자. 여기서 소름이 돋았는데요. 강정구는 낙준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과거 회상 장면에서는 강정구는 굉장히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는데요. 낙준 역시 이름을 듣자마자 호흡이 가빠지면서 눈빛이 돌변합니다. 또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한지민 역시 놀라며 하와이안 셔츠라고 읊조립니다. 정말이지 이 세 사람의 연결고리는 무엇일까요?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지금껏 강정구는 소미의 오빠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강정구는 낙준, 소미 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인물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에 세 인물 모두가 감정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또 하나의 가능성은 이렇습니다. 과거 낙준은 무연고 아동이나 미혼모 관련 사건에 대한 민간 제보를 정리하고 실태를 파악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 경찰과 행정 간의 협력이 명확하게 정비되지 않았던 시절이었고 그는 종종 본인의 책임 이상으로 깊이 개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 내부적으로 눈엣 가시 취급을 받기도 했죠. 그 시기 강정구는 관내 파출소와 경찰서를 오가며 무리한 단속으로 악명이 높았던 형사였습니다. 불심 검문이나 주거 침입조사, 불법 낙태 브로커 단속 등에서 무리수를 두는 일이 많았고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종종 있었지만 워낙 조직 내 연줄이 강해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셋의 악연의 발단은 한 미혼모가 연루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소미였고 당시 오갈 데 없는 몸으로 강정구의 단속에 걸렸습니다. 그녀가 지닌 가방 속에서 서류 하나가 사라졌고 그 서류는 어린아이의 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문서였습니다. 낙준은 우연히 이 사건을 접수한 민원을 조사하던 중 이 서류의 실종과 강정구의 개입을 연결지을 수 있었고 독자적으로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해 상부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무시되었고 며칠 뒤 낙준은 실종 아동 실태조사단이라는 명목으로 인근 야산 수색에 차출됩니다. 당시 기록상 해당 지자체에는 대대적인 실종 신고가 없었고 수색 명단 역시 경찰이 아니라 민간 인사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을 조율한 사람이 바로 강정구였습니다. 그 수색은 겉보기엔 지역아동 보호를 위한 응급협력 대응이었지만 실상은 낙준의 조직 내에서 조용히 제거하려던 수였다는 게 훗날 밝혀진 내용입니다. 낙준은 수색 도중 미끄러진 절벽 가장자리에서 큰 부상을 입었고 구조 요청은 예정보다 훨씬 늦게 이뤄졌습니다.
당시 무전을 담당했던 수색 조장은 후일 경찰 복무 당시 강정구의 직속 부하였음이 확인되죠. 이후 낙주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불구 판정을 받았고 공식적으로는 실족 사고로 처리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고 직전 마지막으로 마주쳤던 얼굴은 무심한 표정으로 담배를 피우며 그를 내려다보던 강정구였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낙주는 사고 이후 입원 중에도 이 사건을 다시 파헤치기 위해 기록을 모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쓰러진 장소에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구조를 지연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수색팀에서 그를 담당했던 조장이 평소 강정구와 친분이 깊었던 인물이었다는 것도 확인합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자신이 쓰러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마주쳤던 사람이 바로 강정구였다는 기억이 서서히 되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강정구는 사고 당시 그 자리에 있었지만 구조를 부르지도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낙주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병원에서 태어난 낙주는 내부 고발을 시도했지만 이미 사건은 다른 방향으로 마무리되어 있었고 자신은 복직 대신 조기 명예퇴직 처리됐습니다. 그렇게 그는 모든 것을 잃었고 그 후의 인생은 침묵과 후회 그리고 무력함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그의 삶에서 유일하게 놓지 않았던 건 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것 그리고 혹시라도 살아있다면 소미와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는 일이었습니다. 강정구는 그의 인생을 무너뜨린 원인이자 아직 용서받지 못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름이 다시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낙준이 그토록 애타게 찾아 헤매던 진실의 실마리가 이제 다시 펼쳐지려 합니다. 제 마음대로 상상의 나래를 펼쳐봤는데 어떠셨나요? 김혜자, 손석구, 한지민, 이정은 배우 등 캐스팅은 물론 천국이라는 소재까지 처음에 너무 신선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 드라마를 만났다 싶을 만큼 정말 신났었는데요. 드라마 중반이라는 특성상 지금은 전개가 조금 답답한 시기인 것 같아요. 작가님이 과연 그간 뿌린 떡밥을 모두 회수할 수 있을지 지금은 우유 없이 고구마만 먹는 것 같은 이 답답함을 이번 주에는 풀릴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 9화를 기다리며 어설프지만 다음화 추측해보는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